오늘 코스피가 201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선에서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 정말 중요할 텐데요. 증시는 단순한 핑퐁 게임의 연속이 될까요? 앞으로 어떤 중요한 방향성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오늘도 갑론을박 해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 메리츠 총금증권 강국센터 서동수 대리 나오셨고요. 동양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박세진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관심 끌었던 화제의 키워드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짤 구성했던 10가지 키워드 앵커 해설위원 전문가 또 출연자가 모두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중국의 신규 대출, 6월 신규 대출이 1조 8천억 위안으로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서 중국 은행들이 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GDP와 산업생산 같은 경제 지표에도 이런 부양책의 효과가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호주 달러. 글렌 스티븐스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호주 달러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호주 달러화의 급락 가능성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호주 달러가 최근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최근 그는 호주 달러화가 과대평가돼 있다면서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네, 이번 주 바로 우리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되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돈을 가계로 좀 더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트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고 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으로 돌려주게 된다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계에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하게 됩니다. 부족한 세수 같은 경우는 담배세를 인상하는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채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양 효과가 증시 전반적으로 파급될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8월 기준금리. 이런 정부의 부양 의지와 함께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중소기업에 직접 돈을 푸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허 위원님. 네, 자 오늘은 다 매크로 관련한 변수들이 이 키워드들이 첫 번째 군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자 서동수 대리님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 좀 볼까요? 이제 2기 내각 출범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내수 부양 쪽 이런 쪽을 좀 보셨나요? 네, 그렇죠.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수 부양을 하기에는 딱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일부 공개는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있을까요? 일단 LTV하고 이제 뭐죠? DTI. 예. 그 두 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DTI는 지금 조금 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LTV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모든 자산들이 지금 금융자산이 아닌 이런 부동산 자금에 지금 많이 박혀 있다는 거.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대출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인정도 별로 안 해주고요. 론 투 밸류. 그러니까 LTV 자체를 그 밸류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걸 좀 상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부동산에서 실물 경제 쪽으로 좀 자금이 유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오늘 증권주가 조금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관련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재정 건설 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건설 쪽 당연히 금리 떨어지면은 그 부분 말고도 또 따로 분양가 상한제인가요? 폐지하고 그런 것도 폐지하고 또 용적률 같은 것도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재건축 그 시세 차익에 대한 그 세금 부과하는 것도 폐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 골자 자체는 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늘은 것처럼 느끼도록 기업에서 배당을 더 유도하고 임금을 더 주게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압력을 넣을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돈이 돌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된 것도 사실 우리가 외국에 있는 상품들을 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재정 정책을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선진국들 OECD 평균이 GDP 대비해서 그 정부 부채가 한 109% 정도 된대요. 네네, 예. 근데 우리는 33%밖에 안 되니까 뭐 일본은 224%입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여력도 있고 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상황들은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제 금리 떨어지는 데 대해서 은행주는 조금 이제 NIM 순이자 마진 같은 게 조금 예대 마진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건설주들은 사실 해외 건설 포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건설주에는 부양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은행 쪽은 괜찮았어요. 증권도 그렇고. 근데 건설은 좀 일부 특히 이제 현대산업인가요? 요 종목이 좀 많이 밀렸고요. 또 이제 사실은 정부가 금리 건드린다고 한 게 오히려 지금 나오는 시황이 이제 아까 뭐 인포맥스 같은 데 보면 원화 채권을 매도한답니다. 지금 외국인이 금리 내리면 채권 매력 더 이상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팔고 나간다고 해서 오늘 원달러가 뭐 장중에 11원까지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시장은 또 오히려 수출주로 좀 왔잖아요. 대용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는 금리를 인하해서 내수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까 뭐죠? 대상도 한 4% 밀렸고요. 일부 종목들이 좀 이제 내수 관련 컨셉이 좀 밀려서 나왔고, 수출주는 금리 인하는 네. 금리 인하를 걸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부 쪽에서? 예, 정부 쪽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그 금리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압박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금통위 때는 한 달 전하고 상당히 달라진 쪽으로 갔다고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던데. 점점 세팅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수출주에 더 좋은 효과를 준다고는 안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의 그 수출주의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여건들이 환율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수출주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예, 예.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방향에 맞춰서 트레이딩 포지션을 짜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또 시장 주변 여건의 그 변수들을 보면서 또 이제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하는 종목들을 포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수출주들은 지금 후자 쪽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 쪽은 앞서서 다뤄주신 그 내용대로 이제 저희가 좀 그림을 그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환율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카드예요. 지금 계속해서 뭐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사실 뭐 대표적인 그 비둘기파이신 분이 환율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환율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비둘기파죠. 그래요? 예. 매파로 들어요. 누가요? 최경환 예, 내정자. 최경환 세경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근데 한국은행이 아니 최경환 그 내정자가 조금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잘못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자기는 워낙 강세론자가 맞아요. 근데 부양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워낙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빠진 것 있습니다. 같은데 이미 세월호 사태 이후에 네. 그 저희가 사실은 그 제일 그 박근혜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이 그게 제 첫 번째 캐치프라이즈였는데,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상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 강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려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금리와 그 사실은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기업 유보금에 대한 제재를 지금 펼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방향 자체는 지금 정부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카드들이 그만큼 좀 제한적이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데, 글쎄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었어요. 그 이제 이기 내각 출범하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뭐 근데 골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부양이 맞는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환율이 이제 9원 급등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인은 이미 이제 팔고 좀 나가려는 준비들을 한다. 채권 매도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값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은, 그러니까 금리를 여기서 한 번 더 내려버리면 더 이상 비싸지기 어려울 거라고 때리는 것 같은데요. 일부 회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물론 꼭 주식이 그 한 요인 때문에 뭐 급등했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이런 쪽이 가버렸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꺾이고, 대부분 다 내수 컨셉이었던 중소형주가 꺾이고, 수출주가 되고 있는 이런 장세 흐름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오히려 내수 진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수주는 안 되고 수출주가 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글쎄요. 그 의지는 아마 이게 정부의 의지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지만 항상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런 기대감을 안고 그동안 최근에 이제 증권주와 건설주들이 먼저 선제적인 반등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온통 이제 내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건들 수 없었던 환율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낙폭과대 컨셉으로 오늘 또 이제 수출주들의 또 반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오늘 당장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저희가 항상 격언으로 가져가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2기 경제팀이 출범했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됐지만 내수 진작, 건설 경기 회복 뭐 이런 부분들은 처음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밀고 붙였던 카드거든요. 이건 끝까지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세 흐름이 그러니까 기존에 오늘은 일단 조금 이제 엇박이 났는데 그러면 이기 내수 아니 이게 뭐죠? 경제 2기 내각 출범 이후로도 상반기에 좋았던 그 내수 컨셉의 중소형 주군이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뭐 건설 유통 같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두 분은? 그런 흐름세가 아직은 하루 그런 아까 뭐 선물 뭐 매도 아까 얘기도 이제 파워 시스템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말씀 제대로 맞는 것 같고 그 일단 오늘 하루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확실히 그 내수 부양 의지가 있다는 점 그 시장 매크로 관점에서 금리가 어떻게 됐고 환율이 어떻게 돼서 탑다운식으로 지금 하는 투자 자체가 지금 몇 년째 안 통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면은 우리가 확실히 내수 부양 의지가 정책적 의지가 있는 쪽을 바라보자 일단.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돼요. 유통주, 건설주, 우선주 이런 걸 해야 되네. 네, 우선주까지. 저희가 그 사실 수출주들이 환율에만 묶여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그 국내 그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주 업종들이 보면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개별적인 악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환율로만 사실 주가에 약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실적하고 결부되는 부분이고 파이닉스는 환율에 영향 안 받나요? LG 디스플레이도 받거든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 그 올해 상반기 예측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어려웠었던 거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괴롭히던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실마리가 풀리면서 반등했다라고까지만 봐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오늘의 반등은.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수 부양의 정책이 수출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오늘 수출주의 반등을 통해서도 내일장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코스피 2010포인트입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부진했잖아요.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201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이 선의 안착을 위해서는 또 외국인의 매수가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증권주, 은행주. 코스피가 2010선을 회복하면 증권주가 움직입니다. 지난번 7월 초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주까지도 동반 상승하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증권, 또 내수를 담당할 수 있는 이 은행주까지 오늘 오름세 나타내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IT 주목. IT주의 주목이 필요한 시기라고 오늘 장 탑10의 전문가가 언급을 해줬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130만 원 선을 바닥으로 계속 다져나가는 모습. 오늘 그 가운데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2% 넘는 오름세로 132만 원 선까지 삼성전자가 회복합니다. 환율뿐만 아닙니다. 이 정부가 배당을 늘리게 된다면 앞으로 배당을 늘리는 정책을 유도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현대글로비스, 롯데쇼핑, SK, 현대중공업 같은 내부 유보율이 5,000에서 17,000포인트까지 이렇게 높은 대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네. 자, 코스피 2010선, 그 증권과 은행주, 또 IT주 주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 박세진 대리님, 요 중에서 어떤 거 보시고 싶으십니까? 예, 뭐 벌써 기사들 보면은 트로이카로 묶고 있더라고요. 네. 그 건설하고 아까 말씀 나눴었던 건설하고 합쳐서 증권하고 은행 좀 이제 반등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 증권은행 건설 왜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세요? 일단 뭐 저희가 앞에 키워드랑 이어지는 비슷한가요? 부분이 네, 아닐까요? 네, 예. 뭐 금리를 건드리다 보니까 금리에 가장 이제 연동돼서 방향성을 보이는 세 개의 업종이 같이 동반한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판단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미국에서도 보면 웰스파고라든지 뭐 시티 이제 실적 나왔었잖아요. 나쁘지 않았었고 시티는 사실 그 작년보다 안 좋아진 건데 예상보다는 좋았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좋았고 뭐 뉴욕장에서도 뭐 주도주격으로 나왔던데 우리도 실적이 괜찮은가요? 증권하고는 2분기에는 좋아지는 거로 나오나요? 전체적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컨센서스들 보니까 또 서동수 대리님 못 넘고 계시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좋잖아요. 요즘 진짜 잘 나가지 않나요? 예, 최고의 이제 실적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직 이제 구조조정의 중간에 있는 증권사들 뭐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입니다만 어제 시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3% 가량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증가하는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시티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실적 예상보다 호조의 부연된 스토리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거든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영업 실적 악화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 중에 가장 큰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데가 시티은행입니다. 뭐 점포수만 50개 이상 줄였고 직원 수 유능한 고액 연봉을 받는 매니저 600여 명 정도를 정리해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물론 금리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 트로이카 업종에 영향을 줘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시티은행하고 뭐 웰스파고가 보여주고 있는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상승세가 국내 시장에도 분위기가 좀 연결되는 그림 아닌가라고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은행주는 대기업들 부실 채권 많은 쪽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뭐 STX랑 동양 뭘 겪어봤으니까 지금 근데 현대하고 한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부는 지금 좀 이제 뭐 자율예박 들어가게 되고 현대랑 한진 쪽은 어떻게 좀 큰 영향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이렇게 아주 큰 잠복 변수는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은행주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 그런 이슈들이 은행주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건드리면서 좀 하락을 이뤄졌던 사례는 제가 봤을 땐 결국 별로 없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너지면 은행주도 안 좋아지고 우리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전체 펀더멘탈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법정 관리 들어가는 회사들이나 여러 면을 다 따져봤을 때 회사를 무너뜨리고 없애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법정 관리 들어가서 회생하는 계획안이 나오는 회사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2배, 3배 이렇게 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위험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정도. 큰 흐름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죠? 증권주는 오늘 이제 2012선으로 마감됐는데 지수 2000선 뚫으면 항상 증권주가 마지막 불꽃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꼭지 잡는 것 아니냐라는 쪽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그런 패턴이 진행된 지 벌써 3년째 아닙니까? 증권주가 꺾이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업종들이 사실 경기 민감 주서부터 소재, 화학 다 한 바퀴씩 돌 때 증권들은 사실 제대로 된 사이클을 아직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뚫어내면은 이번에는 금융주들도 같이 간다. 그 기대감은 항상 반복이 되는데 모르겠을 때 이번에도 그냥 불발탄으로 꺼질지. 금감원은 항상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증권사 지금 제가 알기로 60개 정도 될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줄이고 싶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형 IB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에 증권 산업에서 성장하기 힘든 부분들을 아니 근데 지금 살아남은 업체들은 다 IMF를 지나고 심하다는 IMF랑
2008년도 거쳤는데 정리가 될까요? 저는 정리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좀 너무 안 됐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금감원에서 강제로 정리할 거라고요? 뭐, 그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정책은 그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M&A를 네. 하는 거를 좀 유도하는 식으로. 유도하고, 예, 유도하고 네. 어떻게 됐든 자기 자본을 지금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자, 기존에 대형사들한테 좋은 쪽으로. 예.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런 룸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그걸로 증권을 매매하다가 큰 손해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데 증권주는 지금 사실 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업황이 안 좋아져 있고 수익성이 줄어들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업계가 지금 경쟁이 난무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더 겪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가격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재들이. 그래서 저희가 PBR 장부 가치를 0.5배까지 구경을 하고 왔죠 저번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좀 이게 금리 인하라든지 뭐 전반적인 아까 보니까 뭐 그런 것들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인 부분들 뭐 저희 그 자본시장 통합법 이제 개정안 같은 것들 증권 업종에 조금 유리하게 개정되는 부분들 금융규제 완화하고 뭐 이런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된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의 회복으로도 우리는 증권주에서 먹을 건 많다. 경기 부양을 아까 시킨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돈을 빼게 되면 금융자산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ISA라고 해가지고 뭐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 해가지고 뭐 보험, 뭐 펀드 모든 이제 재형저축 이런 계좌 자체를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에서 좀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어느 정도 돈이 좀 바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은행이 이 건설, 증권, 은행 요거 중에 같은 이슈를 끌고 간다면 은행은 트레이딩 그 박스 내 트레이딩의 그 영역 밖으로 사실 좀 크게 모멘텀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만약에 내려가면 순이자 마진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 우리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들의 이익들이 지금 뭐 절반 나고 무슨 뭐 국채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짓도 하잖아요. 중소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얼마 몇 프로 이상 하지 말고 얘네가 봤을 때 얘네는 위험한 기업이라 분류되는 군한테도 그냥 돈을 내줘라. 그렇게 돼서 이제 국채은행들이 상당히 이제 이자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언젠가는 바닥을 잡겠지만 아직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박스권 트레이딩 이상으로는 지금 하긴 좀 힘들다라고 좀 두 분은 그러니까 건설, 은행, 증권 중에서는 건설이나 증권은 좀 더 낫다고 보시고 은행주는 좀 그래도 좀 보자는 그런 금리 견해신 거죠? 떨어지면 금리 올라가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시작이죠. 은행주는 어떻게 네,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 보시죠. 어제는 전기차 테마주, 부품주가 움직였다면 오늘은 2차 전지 대형주가 강세였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삼성 SDI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LG화학까지 올라와 있네요. 삼성 SDI는 BMW 그룹과 배터리 셀 공급 계약,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MOU를 체결했는데 수조 원대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는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떼낼 것은 떼내고 사업 구조를 자체 보강했는데요. 자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는데요. 앞으로 삼성 SDI의 미래 어떻게 펼쳐질까요? 주목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와 관련해서 오늘 또 신한금융투자에서 집중해서 보자는 종목이었습니다. 10번째 키워드는 LG하우시스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원단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미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자동차 시트, 도어 패널, 대시보드 같은 자동차의 표면 내장재를 생산합니다. 과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판단 필요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해서 10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제가 중국 소비 쪽을 봤는데 오늘 또 우리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 많이 주목돼서 이쪽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2기 내각 출범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박세진 대리님 어떤 키워드 가져가시겠어요? 예, 저도 2기 내각 출범 쪽을 좀 당분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키워드보다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시선을 압축해서 바로 그 정책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시장에서 확인하려면 8월 기준금리 저는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서 대리님은 어떤? 네, 저도 이기 내각 출범. 예. 그 시장 금리 하락과 뭐 내수 부양 한번 베팅을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생각. 자, 저도 이기 내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공략주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동수 대리님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전 GS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GS건설. 오랜만에 좀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그동안은 계속 뭐 인터넷 비즈니스 이런 쪽 하셨잖아요. 예, 물론 뭐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GS건설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회사 뭐 1조 적자 내기도 했었고 뭐 작년 같은 경우 대규모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지금 기대가 되고 2분기는 있습니다. 아니고 예, 3분기부터요? 맞습니다. 그 2분기는 2분기도 한 적자 보세요. 예, 단기 순이익단에서는 적자더라고요. 아, 뭐 2분기 컨센서스 보니까 나오는 걸로. 예, 나오는 네, 거 예. 보니까 3분기부터는 근데 그 폭이 아주 작아서 네, 특히나 영업이익은 거의- 플러스거든요. 네, 거의 안 나는 걸로. 예, 예, 그래서 3분기부터는 진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네. 13년, 14년에 받은 수주의 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10조 넘게 있는데, 그거 믿을만한가요? 뭐 그렇게 당했는데 또 그러겠어요. 예, 예. 아, 혹시 다 바뀌었나요? 임원이? 임직원들이 좀 저기 바뀌었나요? 사장 바뀌시고 아, 사장 교체가 됐나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컨소시엄 입찰이 많기 때문에 아, 혼자 한 거 아니고 네네, 짜져나간 네. 게 많았다고? 아, 네네. 그래서 예. 아무튼 뭐 리스크 좀 뭐 이제 벗어나는 국면이라고 보고 네, 있고 예. 내년엔 본격적으로 좀 영업이익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수주도 보고 되게 있고요. 잘 됐죠. 올해. 예, 최근에 아주 그죠? 잘 됐습니다. 네, 잘하고 있고. 그래서 수주의 질도 여기 다 보면은 뭐 베트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다 괜찮. 이라크도 네. 이게 착공이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예, 일단 상관없는- 돈은 좀 일부 네. 들어와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라크 리스크도 좀 없는 것 같고 특히나 마지막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인해서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큰 의미는 없지만 예. 부동산 시장에 큰 의미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하지 해외, 않나요, 그래도? 해외 국내 매출 비중이 좀 크고 전체 매출로.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부동산 시장 했을 때 우리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파트 자이 아니겠습니까? 예. GS건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얼마 정도? 네, 보십니까? 목표가 46,000원 보고 있고요. 네. 저희 하우스 목표가입니다. 아, 회사 그래요? 하우스. 보셨어요? 예, 예. 네, 네. 손절가 37,000원. 예. 아, 그리고 그거 조금 이제 다른 얘기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메리츠 뭐 증자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니시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저희 비밀인가요? 회사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시는데 안 하시는 거 모르시는 거예요? 뭐 뉴스에 뭐 하지 나오는 거 말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혹시 임직원인데 들으셨어요? 아, 회사 그 들으셨어요? 내부- 혹시? 아니, 자기 매매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그게 정보도 사실은 막 그 내부 정보 같은 것들 공개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나요? 네. 저는 또 그 말씀 하시길래 알고 있어서 말해주려고 한 줄 알았더니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그리고 거예요. 사실 뭐 저기 제가 알기로는 자기 매매를 안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마 모르기도 하실 겁니다. 아, 예, 사실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식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GS건설 그 정도 하고요. 자, 박세진 대리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저기 오랜만에 보니까 GS건설을 가지고 나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대우증권을 들고 나왔거든요. 오늘 추천주로는. 아, 미리 맞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절대 보니까. 안- 아, 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일부러 종목 공유하게 될까봐 연락도 안 했어요. 오늘 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시장의 중심이라서 네, 저희가 종목의 그 관심의 축을 옮기면은 뭐 그쪽으로 다 따라다니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런 방송사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증권 방송만 전문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당히 이게 뭐라 그러죠? 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하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은 왜냐면 저희가 첫 출연 때부터 그때는 뭐 삼성 관련 이슈가 있었기 네. 때문에 저는 삼성 SDI를 그때 첫 추천 종목으로 들고 나왔지만 네, 네. 그 이후로 서동수 대리님이나 저나 계속해서 스몰캡을 던졌었다는 네, 거거든요. 좋았었어요, 수익률이. 예. 네, 예. 근데 처음으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추천 종목으로 약간 큰 종목 갖고 오셨네요. 네. 예, 살짝 큰 종목으로. 그것도 평소에 잘 매매 안 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부각되는 쪽은 사실 따라잡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네, 예. 왜냐하면 기존 그 중소형 종목들의 하락과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엇갈린 행보를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시장하고 수익률 격차가 또 크게 벌어질 수가 있는 네, 네, 부분인데 예. 근데 사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도 벌써 최근에 굉장히 고점을 내면서 승승장구하던 종목들이 장 후반에 부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많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에서 손실 나고서는 이런 증권이라든지 건설로 갈아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빠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게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네.
템포가 계속해서 한 박자씩 늦어질 거면은 차라리 기다리시라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팔았으면 네. 더 쉬었다가 들어오라고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증권수나 건설주에 만약에 베팅을 하실 수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최근에 그 있었던 중소형주의 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네네. 왜냐하면 지금도 무슨 사실 쫓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대우증권하고 GS건설 이렇게 네. 했지만 예. 건설업이 다 좋고 증권업이 다 좋고 코스피가 좋다는 얘기 지금 절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요즘 될 수 시장의 그 있다는 컨셉이죠. 그게. 예. 예. 지금 기존에 하던 것들도 분명히 계속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가 추가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주간 전략 예, 예. 기준에서 네. 대신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증권주라든지 건설주 같은 부분들이 움직임이 이제 발동이 걸리는데 쉽지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상승 각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만큼 오래 쉬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에너지 자체가 많이 응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증권을 탑픽으로 갖고 나온 거는 여러 증권사들이 있고 뭐 아직도 싼 밸류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대표성을 띠는 이 주도주의 성격을 가진 그 증권사 중에 몇 개 이제 뽑으라면 사실 대우증권이 가장 들어갈 수가 있고 1분기 실적에서 가장 큰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뭐 이익 성장성이 아니라 턴어라운드의 그 폭을 가장 크게 보여줬던 데가 제가 볼 때는 대우증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분기 전망 잘 나오죠? 예, 작년에 2분기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예, 뭐, 전년 네. 동기에서는 너무 좋죠. 그래서 올해 500%인가요? 뭐 600%인가 뭐 하여튼. 올해 이제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50억 정도 보더라고요. 그 연간으로 한 1,7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북밸류 그 BPS로 보면은 12,1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0.9배까지는 저는 증권주 이번 시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 그러면 얼마 정도 그 할까요? 목표가도 그 BPS 0.9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1,000원 수준까지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손절가는 짧게 9,000원 정도로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제 그 이기 내각 또 내수 관련 기준금리 이런 쪽들을 좀 보고 계시고요. 해외적 이벤트보다는 내수 그 대내적인 이벤트에 주목하고 계시고요. 공략주도 좀 같은 계열에서 서동수 대리님은 뭐 GS건설입니다. 매수가 금일 종가이고요. 목표가가 46,000원, 손절가 37,000원입니다. 그리고 박세진 대리는 대우증권인데요. 매수는 9,500원이고요. 목표가 11,000원에 손절가 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제 원달러 급등 나오면서 약간은 수출주 쪽으로 또 대형주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분위기를 줬는데요. 중소형주가 조정이 나오는지 하고요. 연장이 되는지 하고 수출 관련 대형주 추가 상승 나오는지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